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구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방정식 8. 회사 사랑.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관계 방정식의 8번째 강의로 회사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망하지 않고 성공하리라 확신하십니까? 매년 성장하고 발전해 여러분의 평생 직장이 될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까? 회사 사랑을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영업이 아니라면 모두 작든 크든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의 성공은 회사의 성공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역으로 회사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회사는 성공을 위해서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입니다. 한 컨설팅 업체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음 3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첫째, 나는 현재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현재 회사 생활에 행복한가? 셋째, 나는 기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일하고 싶은가? 조사 결과 첫째 질문은 25%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둘째 질문은 10%가 행복한 것으로 나왔는데 50%가 불행하다고 대답했고요. 셋째 질문은 70%가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 회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회사보다는 미래의 다른 회사를 다니는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현재 회사를 사랑하지 않죠. 현재 직장 생활을 불행하게 느낍니다. 어쩌면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꿈속에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 회사 생활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는 회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는 주제입니다. 물론 회사 사랑은 좋은 회사를 전제로 해야 할 겁니다. 좋은 회사가 좋은 조직원을 만들 것이고요. 그렇지만 역으로 좋은 조직원이 좋은 회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위대한 성 바오로 성전이 완성되는 것과 같이 좋은 조직원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위대한 회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업 GE의 잭 웰치는 한창 활동할 때 집무실에 이런 글을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전략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People first, strategy second. 성공하는 회사는 수많은 전략보다 위대한 조직원을 통해 만들어지고요. 정말 위대한 회사는 회사를 사랑하는 위대한 조직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짐 콜린스는 그의 책 Good to Great에서 좋은 회사를 넘어서 위대한 회사가 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있습니까? 2가지인데요. 우선 위대한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 위대한 비전을 가질 때 위대한 국민이 탄생되죠. 집안에서 부모가 원대한 비전을 가져야 자식들이 훌륭해집니다. 같은 원칙으로 위대한 회사에 대한 비전을 통해 훌륭한 조직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를 위해 모든 조직원이 위대한 조직원이 되는 겁니다. 먼저 적합한 사람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요. 조직이 구성되면 그 다음에 목표와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짐 콜린스는 회사를 큰 버스에 비유하였습니다.
위대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버스를 어디로 몰고 갈지를 결정한 후에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반대인데요. 적합한 사람을 먼저 태우고 부적합한 사람을 내리게 한 후 버스를 어디로 몰고 갈지를 생각하죠. 그러므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우선해야 합니다. 위대한 조직원은 위대한 회사를 만듭니다. 위대한 조직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위대한 조직원은 회사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회사 사랑을 실현하는 위대한 조직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유능한 사람, 그리고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는데요. 반대로 충분한 돈은 많은 자유를 제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고인이 된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영이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구는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3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있었고요. 3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지식정보혁명이 있었죠. 오늘날은 IT 시대입니다. 정보기술 시대이고요. 정보는 신비에 가깝고 기술은 마술에 가깝죠. 이제 유한 자원의 시대가 끝나고 무한 자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시대만 해도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만 IT 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컴퓨터와 로봇이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제조업과 관리직은 종업원이 5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서비스업은 대형 자본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죠. 이제는 제대로 일해야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제대로 일을 하려면 핵심 역량이 필요하죠. 1시간을 하더라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의 구루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는 제대로를 넘어서 올바로 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일은 너무 중요하죠. 올바른 일이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와 비전, 뚜렷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저는 2005년 LPJ 마음건강회사를 창업하면서 사명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사명은 이 땅에 러브, 피스, 조이, 프리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리쉬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3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1. 나는 누구인가를 묵상한다. 2. 깨달음에 도달한 스승을 만난다. 3. 깨달음에 관한 책을 읽는다. 성공하는 사람의 3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1. 누구와 자주 어울리는가? 2. 누구로부터 조언을 듣는가? 3. 무슨 책을 읽는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사명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 깨달았다면 아주 좋았을 위대한 법칙이 있다. 위대한 법칙은 다음과 같다.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정적 결과가 오고 긍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올바른 일을 할 때 반드시 올바른 결과가 오게 마련입니다. 다음 2번째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3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갑판에 물이 넘치고 풍랑으로 배가 흔들려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경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갈릴리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때 부정적인 사람은 닥친 상황에 대해 계속 원망만 하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막연히 바람이 멈출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만 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이라도 해서 폭풍과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배 밑창에서 잠자던 예수님은 깨어나 원망과 기도만 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은 커다란 일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책임지는 만큼 자신의 그릇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커다란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하죠. 목표와 비전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결심하는 순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많은 리서치 보고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평균 30%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한 새로운 공부에 몰입하고 동창회나 계모임 활동에 빠지고 종교나 취미 생활에 몰입하고 주말만 기다리면서 하루를 낭비하고 있죠.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맡을 때만이 엄청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수님은 모든 중생의 죄를 몸소 책임지고 십자가에 몸을 맡기신 분입니다. 인간으로서 지닌 모든 잠재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넘어서 부활의 사건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하니까 남이 하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대충 이 세상을 살아가죠. 유명한 변화 전문가인 데니스 웨이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남들처럼 일찍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TV를 보면서 지내고 주말에 데이트하고 일요일에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남과 다르게 할 때만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하는 일에 엄청 집중해야 하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수필 고슴도치와 여우에서 이사야 벌리는 사람들을 고슴도치와 여우로 나누었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여우는 고슴도치를 기습할 때 복잡한 전략을 짜는 교활한 동물인데요. 여우가 온갖 방법을 써서 고슴도치를 공격하지만 그때마다 고슴도치가 이깁니다. 고슴도치는 한 가지 전략만을 사용합니다. 몸을 말아 동그란 공으로 변신하는 것이죠. 고슴도치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든 어려움을 아주 단순한 고슴도치 전략으로 대처합니다. 고슴도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개의 원이 겹쳐진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첫째,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잘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진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최고로 좋아하는 것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일에 뛰어들어야 하죠. 셋째, 경제 엔진을 움직이는 것에 철저히 올인하는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고요.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원이 겹쳐지는 중심이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성공할 수 있죠. 성공의 법칙은 의외로 단순한 데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핵심 역량에 집중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고슴도치 전략을 실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관료제입니다. 관료제는 보통 부적합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율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관료제는 오히려 부적합한 사람만을 남게 하고 유능하고 적합한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관료제를 없애고 고순도치 전략을 실현하는 문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발성과 자율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창조성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입니다. 둘째, 고순도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수하여 세계원이 겹치는 부분에 광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죠. 고순도치 전략이 맞지 않는 기회는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 없는 업무 리스트를 만들어 핵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관료주의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죠. 위대한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따분하고 평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놀랄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율성을 철저히 강조하는 회사이고요. 고순도치 전략에 광적으로 투신한 회사입니다.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는 회사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자산은 적합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죠. 적합한 사람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사람은 동기부여와 관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스스로를 관리하죠. 부적합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리 회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도 위대한 회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은 조용한 리더입니다. 조용한 리더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노력합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인간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러나 일에 대해서는 직업적인 강한 의지로 추진합니다. 이 둘은 상호 모순적인 특성입니다. 높은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죠.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식의 생각은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짐 콜린스는 리더의 성장 단계를 제시했는데요. 1단계는 능력이 뛰어난 개인입니다. 합심하는 팀워크, 역량 있는 관리자, 유능한 리더, 2에서 4단계를 거쳐 5단계는 조용한 리더입니다. 최고 단계인 조용한 리더는 겸손하며 굳은 의지를 지닌 리더입니다. 개인적 겸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부와 명성보다 회사의 성공에 더 관심이 있다. 2. 동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상대를 충분히 지원한다. 3.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상대의 공로나 운이라 말하고 회사가 힘들 때는 자신의 책임으로 말한다. 직업적 의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발전과 성공을 최우선으로 한다. 2.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3.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만족하지 않는다. 유능한 사람은 환경이 잘 조성되면 1단계에서 5단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조용한 리더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항상 진실을 들으려고 하죠. 회사의 이중적인 패러독스를 수용합니다. 회사가 훌륭한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적합한 인재가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반드시 고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무한 경쟁 시대의 현실은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처한 환경처럼 냉혹합니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는 꿈을 꾸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 직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냉엄한 현실 직시를 통해서만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죠. 이를 위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답보다는 질문을 유도하고 강요받지 않는 솔직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냉엄한 현실에 대해 절대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반드시 배울 점을 찾아야 하고 좋은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서로 공유해야 하고요. 이중적인 패러독스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죠.
냉엄한 현실을 극복하여 위대한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승리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한 우물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규율과 문화가 있었죠. 오랜 역사와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워낙 깊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위험한 벽을 타고 외부로 나가려는 시도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용기 있는 젊은 개구리가 바깥 세상으로 여행을 시도했습니다. 만고 끝에 여행에 성공한 후 귀향을 했죠. 그리고 자신이 보고 온 바다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구루 개구리가 펄쩍 뛰어 보이면서 물었습니다. 바다가 이만큼이나 넓은가? 젊은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더 넓다. 구루는 있는 힘을 다해 다시 멀리 뛰면서 물었습니다. 이보다 넓지는 않겠지? 젊은 개구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죠. 예전 잘 나가던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넓고 여러분들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화에 나오는 용기 있는 개구리로 변신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넘치는 열정으로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 모험과 도전이 펼쳐지는 넓은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위대한 회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조직원으로 변신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위대한 리더가 알파라면 위대한 회사는 오메가가 됩니다. 우리 모두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회사를 사랑한다. 나는 회사를 매우 사랑한다.